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헬멧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10개월 전 승연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로 남편을 잃은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러던 중 배달앱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림음이 울리고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승연이가 떠난 후 저는 배달기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5살 준우와 3살 하은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승연이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두고 온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온 건축학과 학생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금세 깊어졌습니다. 승연이는 제가 만난 남자들과 달랐어요. 늘 진중하고 성실했고 밤새 건축 모형을 만들면서도 아침이면 제 수업 시간에 맞춰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연애 2년째 승연이는 대형 건설회사 취업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고 저는 그를 옆에서 응원했어요. 함께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죠. 취업 축하 자리에서 그가 갑자기 프러포즈를 했을 때 대학원 진학을 계획했던 저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어요. 승연이네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어머니가 홀로 2 아들을 키우신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뵙던 날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지만 가끔 어딘가 시선을 던지며 생각에 잠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승연이에게 물어보니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지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임을 느끼고 더는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승연이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며 가정살림을 병행했고 결혼 2년 만에 준우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품에 안은 승연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늘 강한 척하던 남편의 여린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승연이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며 열심히 일했고 준우가 2살 때 하은이가 태어나며 우리는 4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승연이는 일찍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승연이가 건설 현장에서 고층 건물 작업 중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여력도 일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시간 조절이 가능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어요. 배달지를 확인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이었어요. 승연이가 떠난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장례식 후 몇 번 찾아뵀지만 서로에게 슬픔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뵌 것도 3개월 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눈앞에 승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분명 그의 목소리였고 그의 얼굴이었죠. 하이바와 마스크 때문인지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배달 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액을 말하고 음식을 건네주는 순간 그의 손이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영수증을 달라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어 마스크와 하이바를 벗었어요. 그 순간 눈앞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승연이의 아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연이와 비슷했지만 조금 더 깊고 무거웠고 얼굴도 승연이와 닮았지만 헤어스타일과 표정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귀신을 본 듯한 느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눈앞의 남자는 태연이라고 승연이의 쌍둥이 형이라고 했습니다. 태현.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승연이가 쌍둥이 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래전에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형인 태연이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항상 불만이 많았던 태연은 갑자기 가출했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어요. 승연이는 여린 성격 탓에 형이 떠난 후 정말 힘들어했고 몇 년이 지나도 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상처가 깊어졌다고 해요. 결국 대학생 때쯤 더는 기다리기 힘들어 형의 제사를 지내자고 했고 그 후로 매년 형의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태연 씨는 사실 호주에 있었다고 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가 식당 서빙부터 시작했고 건축을 공부한 승연이와 달리 IT에 관심이 있어 기술 전문 학교에서 공부하며 밤에는 호텔 리셉션 일도 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중소 IT 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간 경력을 쌓은 후 친구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차렸대요. 운 좋게도 그들이 개발한 앱이 성공하며 회사가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에도 지사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태연 씨는 동생이 한국에서 고생하는데 자신은 멀리서 잘 살고 있다는 게 미안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가끔 어머니께 연락은 드렸지만 처음 떠날 때 했던 심한 말들 때문에 동생에게는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승연이의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에 왔지만 장례식은 이미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매년 제사를 지내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정작 살아있던 다른 아들은 떠나버렸으니까요. 태연은 승연이의 납골 땅을 찾아가 며칠을 울더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연락하려 했지만 제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동생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 화해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연이에 대해 많이 듣고 싶다고 조카들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망설였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형이 생겼다는 건 좋은 일일 것 같아 다음 날 태연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낯설어했지만 금세 아빠를 닮은 삼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히 5살 준우는 태연 삼촌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웃었고 3살 하은이는 수줍어하면서도 태연 씨가 가져온 인형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연 씨는 아이들이 승연이를 많이 닮았다며 감탄했고 시어머니도 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식사였습니다. 그 후로 태연 씨는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습니다. 태연 씨는 승연이와 닮았지만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승연이가 차분하고 진중했다면 태연 씨는 더 직설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태연 씨. 아니 아주버님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종종 도와주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주말에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했고 덕분에 저는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영학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 무역팀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에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등하원이나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같은 일들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아주버님은 당연한 일이라며 동생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주버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우에게는 자신과 승연이가 어릴 때 함께 가지고 놀던 변신 로봇 장난감을, 하은이에게는 승연이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멜로디가 나오는 작은 음악 상자를 주었습니다. 오래된 장난감이었지만 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아빠와 삼촌이 함께 가지고 놀던 것이니까요. 가끔씩 태연 씨와 함께 승연이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아이들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정말 멋진 분이셨겠다고 말했고, 아주버님은 그들의 아빠가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슬픔을 딛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제 직장도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학교와 유치원에 잘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고 아주버님은 서울과 호주를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버님은 호주 본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확장 계획 때문에 본사 업무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준우와 하은이는 삼촌이 떠난다는 소식에 울먹이며 아쉬워했지만 아주버님은 자주 오고 매일 영상통화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떠나기 전날 아주버님은 저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승현이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지키고 키워내는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비록 자신이 항상 여기 있진 못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아주버님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23개월에 한 번은 꼭 한국에 왔고 올 때마다 아이들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덧 준우는 10살, 하은이는 8살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아빠의 쌍둥이 형인 삼촌이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저녁입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승현이를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솔솔 풍겨요. 내일은 태연 삼촌이 호주에서 오는 날이라며 아이들이 들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가족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배달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그날 시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주하는 충격적인 순간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승현이도 하늘에서 지금의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도 많이 그립지만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